한국 시간으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미국은 7월 30일. 자,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19, 나스닥 플러스 2.78, S&P 500 플러스 1.66, 러셀리즘 플러스 1.39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지긋지긋한 테슬라, 자, 끊고 오늘 반등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3.54% 오른 308.87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3분봉 보실까요? 어때요? 15분봉 어떻습니까? 5분봉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팀장의 스윙 포지션 영상을 VIP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굉장히 잘했죠. 어저께 이제 두 종목 들어왔었잖아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근데 스페이스X는 익절하고 테슬라도 익절하고 다시 잡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술이죠. 스윙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실전적인 자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을 잠시 분석해 드리기 전에 테슬라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마소가 끌어올린 장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테슬라의 세 가지 소식이 터졌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글로벌 누적 생산 1000만 번째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1000만 번째. 자, 2020년 코로나 때 100만 대 돌파 이후 딱 6년 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에 걸린 2000만 대 생산 목표의 정확히 절반이 달성이 된 겁니다. 둘째로는요, 마이애미 서부 중부 지역으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스틴에 이은 세 번째 상업 운영 도시입니다. 마이애미. 아, 좋죠. 휴양지도 최고죠. 세 번째는 이 두 호재에 마소발 훈풍까지 겹치면서 테슬라는 6거래 6일 내내 빠졌거든요. 2주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빠졌는데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자, 6일 낙폭으로 주가가 1년 만에 처음 300달러 밑으로 밀렸던 만큼 오늘 반등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테슬라와 비슷한 전기차죠. 리비안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폭락할 줄 알았는데 잘 버텼습니다. 매출 16억 5,800만 달러, 총이익 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6월부터 R2 외부 인도를 시작했고요. 분기 중 데모 드라이브만 5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나이스. 자, 스페이스X 한번 볼까요? 오늘 어제 비록 뭐 스윙으로 들어갔지만 잘 끊고 나왔죠. 그렇죠? 익절하고 마이너스 0.31%에서 112.20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비상장 스페이스X 주가가 장외에서 흔들리면서, 비상장은 아닌데 상장이죠. 그렇죠? 지금 여전히 8월 다음 주죠, 여러분. 다음 주 스페이스X의 어닝 앞두고, 그다음에 락건 물량 해제를 앞두고 굉장히 지켜보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페이스X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애플 어닝 발표하거든요. 지금 실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애플의 1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자, 오늘 애플 어닝 어떻게 발표하는지 좀 보면서 계속 뉴스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끌어올린 것은 마소였습니다. 마소가 큰일 해냈습니다. 어저께. 그쵸? 자, 어저께 어닝 되게 좋았고 컨퍼런스 콜 때도 한 번 더 점핑하는 모습 보여주었잖아요. 그쵸? 자, 마소는 클라우드 사업체인 애저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15% 넘게 급등했고요. 야, 마소의 15% 급등을 보게 되다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AI 투자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마이크론과 AMD 등 주요 반도체주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도 전거래일보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이닉스가 17.5%나 급등했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 후 급락했던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어제 어닝 이후 급락했던 메타는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한번 미끄러지면 올라오기 힘든 거 아시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달은 금리를 올린답니다. 자, 1년 후에 전망을 앞당긴 거거든요. 원래 내년에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JP모건은. 12월은 충분히 올릴 수 있겠죠. 11월 중간선거 끝나버리고 그러면 정치적인 것부터 자유로웠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을 늦출 수 없으니까 12월에 금리 올린다. 올릴 가능성 90%.
자, 오늘 나온 경제지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는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고요. 오늘 PC도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6월 근원 PC가 전월비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승세는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 발표는 조금 전해드려야 되겠나요? 그 전에 애플. 자, 와우,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급등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애플 미끄러집니다. 와, 지금 심하게 빠지는데요. 와우. 지금 애플이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혼조세인데 잠시만요. 자, 애플 소식은 좀 끝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뉴스 시작하기 전에 쇼친 거 제가 익절했습니다. 아니, 뉴스를 하면서도 어떻게 사년을 할 수가 있죠? 실력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PC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자,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고요. 이날 발표된 PC 가격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와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근원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로만 전문가 전망치 0.2%를 밑돌았고요. PC 가격 지수는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최근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상품 물가는 0.6% 하락했습니다. 자, 재화 부분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내구재 물가는 전월과 같았고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9.2% 급락하면서 비내구재 물가가 1.0% 내렸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운송이 0.6%, 보건의료는 0.3%, 금융보험 0.2%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오락가 외식 숙박 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PC의 가격 지수는 가게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 지표인데요. 통상 연준이 2%대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죠. 워치 들어서는 그냥 데이터를 너무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랬지 참고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자,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명목 PC는 전월 대비 0.3%,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실질 PC는 전월 대비 0.4% 각각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 저축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애플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닝 전해드리기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정치판에 등장했네요. 중간선거 앞두고 싫다는 넉넉히 준비해가 다시 공화당 쪽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론이 정치판에 뛰어들면 항상 테슬라 주가가 잘 못 가잖아요. 주가나 끌어올려놓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자, 애플 어닝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왜 급락할까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094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가 86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상회했고, 자, EPS도 2.02달러로 예상치 1.89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야, 저 아이폰을 사는구나. 하긴 아이폰 말고 살 게 없으니까. 부분별로 보면 명암이 엇갈렸는데요. 각 매출이 10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87억 4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웨어러블도 78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반면 아이패드가 61억 9천만 달러로 예상 69억 달러에 못 미쳤고, 아이패드는 요즘 별로, 그렇죠? 서비스 부문 역시 307억 4천만 달러로 시장이 기대했던 312억 2천만 달러에는 살짝 미달했습니다. 자, 전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지금 급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마진의 핵심 축인 서비스 부문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가 팀 쿡의 마지막 실적 콜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시선을 가이던스와 후임 CEO 잔 터너스 체제로 옮겨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서비스 부분에 못 미쳤다는 거는 참 뼈아픕니다, 여러분. 서비스 쪽은 진짜 다 먹는 거거든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투자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닝
실패, 못 미쳤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에 애플이 이제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렌탈 그죠 서비스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애플 주가에는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실물 경기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서 비싼 자신의 제품들이 판매되기 힘들 거다라는 판단하에 렌탈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애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 팀 쿡의 마지막 컨퍼런스 콜까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또 이랬다가도 또 매수에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자, 팀장은 어떻게 알고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줄 알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3개월 동안의 어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앞으로 3개월 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가이던스가 나쁘면 지금까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는 애플의 향후 가이던스를 딱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제 팀 쿡이 이따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숏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을 공부방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에 지금 스캐핑 클래스 저희가 곧 이번 주는 아닙니다. 곧 제가 오픈 클래스 한번 하거든요. 자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희 무료 단톡방으로 오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테슬라 무료 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테슬라 반등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냥 나눠드리진 않아요. 단톡방 오셔서 디렉션에 따르셔야죠. 테슬라 기가 막히게 제가 테슬라만큼 책임진다 그랬죠. 책임진다 그랬죠. 책임지는 미주널 어려운 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